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여기 멀리서 보면 리조트 같죠? 사실은 무인촌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저는 지금 광동 소관 남웅에 있는데요. 여기서 평지라는 마을을 발견했어요. 이 마을에는 채소를 기르는 사람도 없고 닭을 키우는 사람도 없고 아예 사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마을 주민을 볼 수 없고 이 마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가로등도 있어요. 전부 태양광 가로등이고요. 통신 기지국도 있어요. 이렇게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형제 여러분, 오늘이 토요일 맞나요? 이 우이루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요 며칠 동안 보니까 해올빈에 사람이 없어요. 차도 없어요. 진짜 무서울 정도예요. 중국 여러 지역에서 많은 누리꾼과 자가운전 여행자들이 수많은 무인촌과 무인마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1000가구가 넘는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집에는 큰 3륜 오토바이도 발견했어요. 이 집은 진짜 괜찮네요. 차고도 있어요. 여기 또 한 집 있고 집이 두 채예요. 예전에 5,000명이 살던 마을, 정말 엄청나게 큰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폐허가 돼버렸어요. 제가 여러분께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와, 충어도 있네요. 진짜 시대감 느껴지는 분위기예요. 여기 위에 붙어있는 포스터 좀 보세요. 가장 이른 날짜는 2019년으로 되어 있어요. 폐허가 된 무인 소도시. 여긴 정말 영화 속 종말 세계처럼 보여요. 오늘은 바람도 좀 세네요. 여긴 우체국도 있고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각종 생활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전역에서 이처럼 수많은 무인촌과 무인마을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중국은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겉으로는 숨기듯 하면서도 중국 내 무인도시 구역의 일부 통계만 슬쩍 밝힌 바 있습니다. 공식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공성, 즉 무인도시가 5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무인마을이나 소수 인구만 남은 마을들이 중국의 동북에서 남서부까지 전역에 걸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귀주, 강서, 광주, 광서, 복근, 호북, 호남, 안휘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 동북 출신의 남성 자가운전자는 티베트 아리북선 인근의 한 장종 마을을 찾았는데 그곳 역시 완전히 사람이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마을이 너무 예뻐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혹시 성이 초마인 사람을 알게 될까 하고요. 그런데 막상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멍해졌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보세요. 대문이 전부 활짝 열려 있어요. 마치 사람들이 증발해버린 것 같아요. 같이 안쪽을 좀 보죠. 이렇게 예쁜 집들을 왜 갑자기 다 포기한 걸까요? 와, 이 집 마당은 진짜 엉망이에요. 보세요. 완전히 엉망이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긴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에요. 썬룸. 어휴, 깜짝 놀랐어요. 와, 전부 짐을 싸서 떠난 것 같아요. 다 이사 간 건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장족이었네요. 여기 안쪽 좀 보세요. 이 작은 마당 정말 깨끗해요. 그렇죠? 정말 깔끔한 작은 마당이에요. 와, 여긴 완전히 장족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다 버려졌어요. 다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보세요. 위에 아직도 상자들이 남아있어요. 이건 골동품이네요. 쇠로 된 거고 진짜 옛 물건들이에요. 여기선 무슨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보세요. 신발도 남아있어요. 전부 다 장족 스타일이에요. 이건 또 뭐지?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다들 뭘 하고 있는 거죠? 빨리 나가자. 무서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0집 정도 있어요. 20가구가 살던 마을이네요. 2025년의 농촌, 정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실직한 차에 집에 있던 제가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을 마주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없어요. 2,000명이 넘게 살던 큰 마을이었는데 도로엔 사람 그림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골목마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왠지 모르게 점점 두려운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진 건지. 여기도 사람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여기가 현청 소재지나 소도시였던 것 같아요. 건물도 아주 잘 지어졌는데 지금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저쪽에서부터 걸어 들어왔는데 거기엔 큰 건물 두 줄이 있어요. 예전 학교였던 것 같아요. 여긴 호북성 단강구시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곳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건물들은 지금은 전부 버려졌고 아무도 살지 않아요. 거리는 아주 깨끗하고 건물들도 정말 잘 지어졌어요. 이 집들은 예전엔 호텔로 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도 없고 오직 저 혼자뿐이에요. 사실 이러한 무인촌과 무인 마을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중국 경제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현재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건물 입주율이 극히 낮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동에 겨우 한 가구만 살고 있어요. 보이시죠? 여긴 딱 한 집만 살고 있어요. 이쪽 건물은 한 가구도 안 살아요. 한 동 전체가 텅 비었어요. 대야만은 정말 유령 도시예요. 정말 빈 도시예요. 보세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여긴 대야만에서 가장 번화한 곳, 가장 중심 상권인데 전부 황무지랑 논밭뿐이에요. 사람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만약 도시에서 일할 곳이 줄고 일자리 기회가 급감해서 사람들이 농촌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도 농촌에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북경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저도 자주 혼란스러워요. 다들 지하철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쇼핑몰 안에? 제가 삼리둔에 살면서 신동로 동삼환 국무에서 자주 걷는데 여기는 가장 번화하고 가장 활기찬 상권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 보세요. 사람도 없고 차도 없어요. 혹시 다들 평소에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걸까요? 근데 관광객들은요? 밥도 안 먹고 쇼핑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나요? 밤인데도 말이에요. 예전에 광주는 어딜 가도 인파가 북적였어요. 상하구 거리에선 거꾸로 걸어야 할 정도였고 천화성 쇼핑몰에선 줄 서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쇼핑몰은 썰렁하고 지하철에 사람도 줄었고 심지어 먹거리 골목에서도 줄 설 필요가 없어요. 길을 걷다 보면 너무 조용해서 비현실적일 정도예요. 14억 인구라면서요. 왜 도시는 마치 전원이 꺼진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10년 전 동관 인구가 1000만 명 가까웠을 때 길거리 대형 포장마차는 새벽 3시까지도 손님이 북적였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음에도 도시철도도 개통됐는데 호문에도 후가에도 장안에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의 시내의 중심인 회일성, 국무, 남성부민 보행자 거리까지도 전부 임대 광고가 가득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관 사람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많은 도시들에서도 거리에 사람이 없고 쇼핑몰은 텅텅 빈 이런 쓸쓸한 광경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란주 거리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했지만 지금은 심지어 당주 시장조차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손님 하나 없는 테이블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고 농산물 시장에 채소 파는 아주머니는 하루 종일 있어도 단골 손님 몇 명 못 만납니다. 더 마음 아픈 건 수많은 집들이 임대 매물로 나와 있지만 임대 문의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큰 길에는 사람 한 명 안 보이고 쇼핑몰에도 사람이 없고 어디를 가도 사람이 안 보여요. 이 사람들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렇게 큰 쇼핑몰에 저 혼자뿐이에요. 뒤에 있는 한 매장은 배달을 위주로 영업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실물 장사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 쇼핑몰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 에스컬레이터를 굳이 켜둘 필요가 있을까요? 정의 낭비잖아요. 한 사람도 없는데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중국의 중요한 전통 명절인 단오절에도 쇼핑몰엔 여전히 인파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절인데요. 이게 명절의 유동 인구수랍니다. 매장은 전부 텅텅 비어 있고요. 올해 5월은 정말로 힘들게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도시의 인파가 크게 줄어들면서 택시 기사들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장사가 안 돼요. 광주남역인데 토요일임에도 장사가 안 돼요. 2시간 넘게 줄 서 있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너무 썰렁하고 너무 비참해요.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1일 중국 당국은 제7차 전국 인구조사 공보를 발표했으며 중국 총 인구는 14억 4,350만 명으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모든 중국인이 속은 건 아닐까요? 중국은 애초에 14억 인구가 없는 게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막 한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많은 가게가 다 이렇습니다. 이후 한 블로그는 과거와 지금 중국의 인구 차이를 회상합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중국이 지금은 마치 텅 빈 듯한 느낌을 줍니다. 1995년 인구조사를 떠올려보면 당시 중국의 총인구는 12억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골길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도시의 대로와 골목은 명절처럼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말할 것도 없이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혼잡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도시의 거리조차 썰렁하고 시골 들판에서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중국 대륙에 과연 지금도 14억 명이 살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 라고 물었습니다. 안희성에서 장례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 지역에는 최근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다. 많은 집들이 비어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다. 매일 각 도시에서
저희 쪽으로 사망자 수를 보고하는데 저는 사망자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산속에도 사람이 안 보이고 죽은 사람들의 집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아래쪽의 향진 학교들도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제 친척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어렸는데요. 아무 이유도 없었고 아무 징조도 없이 갑자기 병이 나서 병원에 실려갔고 며칠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예년과는 다르게 이런 현상을 예전에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창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중국 당국은 중공 바이러스 감염의 실제 상황에 대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최근 당 중앙 언론은 국가질병통제국으로부터 전국 코로나 유행 상승 추세가 둔화했으며 대부분의 성에서 정점에 이르렀거나 감소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중국 각지에서 여전히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연령에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길림성 시민 도시는 해외 중국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요즘에 사망자가 꽤 많아요. 최근 며칠 사이 내 주변에도 몇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었어요.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아주 정정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정주시민 차이 씨는 관영 매체는 항상 거짓말만 해요.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말하면 사실 몇 달 전부터 이미 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주변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이 두세 명 있어요. 한 명은 40 몇 살, 또 한 명은 51~2살쯤 됐죠. 평소에 몸도 건강했어요. 아무튼 올해 돌아가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신고하지 못하고 병원에서도 말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광주, 귀주, 호남, 곤명 등지에서 여러 명의 의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 나이는 50세 안팎이었습니다. 광주의 삼갑 병원에서는 한 노 의사가 코로나에 걸린 후 불과 이틀 만에 중증으로 사망했으며 해당 병원은 이 사실을 외부에 보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광주의 한 진료소 의사인 강홍은 삼갑병원의 의사가 사망했는데 위생국에서는 우리에게 보고할 필요 없다고 했고 대신 소독에 신경 쓰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라고만 지시했습니다. 여러 명의 선전 시민들도 자신들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많다고 폭로했습니다. 병원과 진료소는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간 씨는 중국 남부 지역 상황이 심각해요. 선전 쪽은 병원과 진료소마다 줄을 서야 해요. 전부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증상이에요. 정부에서는 그저 변이 코로나라고만 정의해요. 이 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건데 정부는 절대 그 병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길림 시민 도시도 그의 주변에 많은 이들이 사망했지만 이런 정보들은 모두 중공 당국에 의해 은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남 주저의 중의사 진양씨는 중공의 뻔뻔한 은폐 행위를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말 못하게 해요. 중국 인구는 제가 봤을 때 10억도 안 될 거예요. 이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만 최소 수억은 될 겁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베이징의 봄 칼럼 작가 진숙함은 해외 중국어 매체에 팬데믹 기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워낙 강해서 화장장도 감당을 못했습니다. 만약 그 숫자를 공식 발표했다면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의사부터 일반 국민까지 많은 중국인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을 발견했지만 중공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없도록 철저히 감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도시든 농촌이든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지를 설명해주는 부분일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을 위한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중공 정권은 오히려 국민들과 의사들의 눈과 입을 막는 데 급급합니다. 이런 정권의 진짜 모습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귀추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